자, 이번 시간 수업도 역시 이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죠? 자, 이번 시간에 할 작품은 이제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소설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역시 내용 정리부터 먼저 한 다음에 지금 내용을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여러분이 느끼기엔 굉장히 길게 보이지만 단편 소설, 비교적 분량이 짧은 소설이죠. 200장 원고지로 따지면 70매에서 80매, 요즘은 한 100매 정도까지를 단편 소설로 봅니다. 알겠죠? 그 다음 농촌 소설, 그렇죠? 우리나라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성격은 여러 방언도 많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농촌에 있는 그런 소재들이 막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향토적인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그 다음 해학적, 그리고 해학적 하면 좀 많이 따라오는 거죠. 바로 풍자적, 이런 성격을 보여줍니다. 자, 배경은 바로 1990년대 90년대 농촌 마을인데, 그 중에서도 이 마을 이름이 신대리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알겠습니까? 리, 우리가 읍면동 리 이런 거 하잖아요. 그치? 이렇게 때 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시점은 그렇죠.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이제 민씨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은 전체적으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바로 부분적으로는 그렇죠. 민씨 관점에서 서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제재는 자, 바로 황망근의 생애와 그의 업적, 이 제재이고, 자, 주제는 자, 바로 부채로, 도울 때 붙이는 부채 아니에요. 그치? 빚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채로 얼룩진 농촌 현실에 대한 고발과, 그렇죠? 인정이 메말라가는 현대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특징은 자, 첫 번째로 바로 전의 형식과 유사한, 그렇죠? 방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이라고 하면 어떤 인물의 생애를 담는 그런 방식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도 황망근이라고 하는 인물의 생애에 대해서 이제 서술하는 전의 형식을 띠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1990년대 농촌 현실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담겨 있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뭐다? 이기적인. 이것은 비단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에서 이기적인 거. 그래서 이기적인 현대인에 대한 비판 의식이 작품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다 적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본격적으로 소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황만근이 없어졌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설이라고 하면은 소설의 발단 부분에서 주로 하는, 일반적인 소설에서 주로 하는 방식은 바로 인물과 배경을 소개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바로 뭐냐, 처음 시작하자마자 대뜸 황만근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렇죠? 시작 부분에 바로 뭘 제시하고 있다? 바로 황만근의 실종 사실을 처음에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함으로써, 그렇죠? 첫 번째, 바로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고,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황만근의 생애를 추적하는, 그렇죠? 구성 방식의 발단으로 기능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실종됐다라는 사실을 먼저 제시하고 역으로 이제 황만근의 생애를 이 일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그러한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고 갑시다. 새벽녘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간 황만근은 늘 들리를 나가면 돌아오는 시각인 저물녘에 돌아오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취하더라도 12시가 들락말락한 한밤이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니었다. 평생 단 하루 외박한 뒤 돌아왔던 그 시각, 횃대에 닭이 울음을 그치는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기존에는 황만근이 돌아오고도 남은 시간 유일하게 뭡니까? 딱 한 번 외박을 한 날도 있는데 그날도 어쨌든 닭이 울음을 그치는 시간이면 집에 돌아왔는데 지금 뭡니까? 이 황만근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무엇을 얘기한다? 바로 평소와 다른 황만근의 행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이 더욱더 심각해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황만근 사건이 단순하게 뭐 늦게 들어온다는 이런 문제라고 보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보면 지금 저물녘에서, 그쵸? 그 다음에 한밤으로, 그쵸? 그 다음에 한밤이면 한밤에서 아침으로, 그쵸? 자, 그래서 바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런데 역시 여기서 시간의 흐름을 제시한 이유도 바로 뭐 때문이다? 바로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부각해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더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마을회가 나 황만근이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직접 짠 평상에 사람들이 모였다. 먼저 이장이 입을 열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황만근 실종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마을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만그인지 반그인지, 그렇죠. 자, 여기서 만그인지 반그인지, 그렇죠. 자, 여기서는 바로 동음 이의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지금 황만근의 이름이 근이, 그렇죠? 이름에 나오는 근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뭐다? 무게를 잴 때 쓰는 근의 소리와 소리가 유사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근인지, 그렇죠? 그 다음에 반근,
그래서 약간 뭡니까? 제대로 그 황만근이 그 뭡니까? 제대로 그 인간의 구실을 못한다. 약간 바보 같다라고 해가지고 황만근의 별명이 이 동네에서 반근이로 부르잖아요. 그쵸? 부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통해가지고 일종의 그런 그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만그인지 방그인지 그 바보 자석 하나 때문에 소유물도 못하러 가고 이게 뭐라? 20마리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밥 굶는 게 중요한가? 바보 자석 하나가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게 중요한가? 썩으라리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말하고다 이 황만근은 바보 자식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이것이 바로 뭐다? 바로 마을 사람들이 황만근을 보는 시각이 이렇다는 거죠. 마을 사람들 전부가 바보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바로 뭐다? 이장은 지금 황만근이 없어진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죠. 그래서 황만근의 부재에 대한 이장의 반응이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마을에서 연장자 축에 들고 가장 학식이 높아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용왕제의 축을 초하는 황재석 씨가 받았다. 자, 그래서 이 마을에 그래도 약간 뭡니까? 그 이름 있는, 그죠? 좀 존경을 받는 그 사람이 이제 이어서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도 진래 있던 사람이 없어지나, 그죠? 원래 있던 사람이 없어지면은 필시 연유가 있는 기라, 필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바늘이라 모래라 기왕 없어지는 게 어디 있어?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니라 방그이 아니다 망그이가 여기서 나서 사는 동안 한 번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라 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지금 황재석 씨는 돌아오지 않는 황만근을 그래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자, 황만근에 대해 걱정하는, 그렇죠? 황재석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오는 이제 이 방그이, 그렇죠? 이거는 바로 황만근의 별명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종의 바로 뭐다? 지능이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딴 사람이 대답하죠. 아이지요 어르신, 가가 군대 갔다 했을 때 여운지 토끼인지 하고 밤새도록 싸우니라고 하루는 안 들어가신다라는 거야. 이건 작품 이제 중간에 제시되는 내용인데 황만근이 어느 날 술 취해가지고 집에 오다가 알겠습니까? 그 뭡니까? 그 일종의 그 술 취해가지고 환상을 본 거긴 하겠죠. 어쨌든 뭔가 이상한 존재랑 그 씨름한다고 토끼랑 씨름한다고 집에 아침이 돼서 돌아온 적이 딱 한 번 있었다는 거죠. 유일하게 외박한 적이. 알겠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절대 외박을 하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지금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자, 용왕제에서 집사 역을 하는 황동수가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다. 즉 이 사람은 바로 뭐다? 자,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다라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은 황만근의 실종을 굉장히 뭡니까?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황만근의 실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라는 거죠. 자, 아침밥을 먹기도 전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와 황만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얼결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민씨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각하고 참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일하게 바로 요 민씨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죠?
바로 뭐다? 황만근을 이해하고 자, 긍정적으로 보는 인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유일하게 민씨만이 황만근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어제 걸기대회 한다 하고, 그렇죠. 어제 걸기대회 한다 하고 간 사람이 누구십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걸기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그래서 민 씨가 지금 황만근의 지금 상황을 좀 묻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여기서 이제 이 걸기대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농가, 부채 탕감을 위한 걸기 대회이고, 이를 통해서 바로 당시 시대적 상황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1990년대 들어서면서, 알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 가지 외국 나라랑 FTA라고 해서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손해를 입은 분야가 바로 농촌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무관세에 가까운 금액으로 이제 수입을 하게 되는 이런 그 계약을 체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농촌 경쟁력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처럼 넓은 땅이 있어가지고 대규모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농촌을 이제 살리고 좀 농촌의 영농을 기계화하자. 더군다나 그때부터 점점 이촌 향도 현상이 심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젊은 사람들이 이주하고 늙은이만 남아있는 그런 현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농을 기계화하자 해가지고 이제 또 정부에서 농민들에게 굉장히 싼 값으로 돈을 막 빌려주게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것도 어쨌든 빌린 거잖아. 그치? 바로 뭡니까? 일종의 부채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부채가 쌓이니까 농민들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걸 이제 탕감하기 위한 걸기대회를 열게 되었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당시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답시다. 자,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들은, 자, 여기서 지금 바로 뭐다?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대부분 다 황씨들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자,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인 신대리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다? 바로 황씨 집성촌이라고 하는 거죠. 즉, 황씨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루어진 마을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바로 뭡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 바로 민씨라고 했어. 그렇지? 다 지금 무슨 황제서 황모모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지금 성이 민씨인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에서는 바로 민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민씨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뭐다? 황씨 집성촌인 신대리에서 그렇죠? 유일한 외부인이라는 거죠. 외부에서 유입된 인물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바로 뭐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황만근을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 나온거지 사람들은 황만근이 태어날 때부터 봐온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미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게 찌들어가지고 황만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민씨만이 이제 몇 년 전에 이 마을에 이제 흘러들어온 그런 인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유일하게 이 마을에서 객관적으로 황만근을 바라볼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대여섯 명의 이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그렇죠? 다음 페이지. 자, 사람이라고 민민이나 되나 군 전체 사람이 모두 모였다는 게 백민이 될라나 말라나 한데 반구에 있는 돼지고기 방금만 해서 그런지 안 보이더란께라는 거죠. 자, 그냥 이제 안 보였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바로 뭐다? 반구에 있는 돼지고기 방금만 해서 그런지 안 보이더라 한께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도 역시 바로 뭐다? 언어 유희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뭐다? 일종의 황망근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듯 말을 이었다. 민씨는 이장이 걸기대회 전날 황망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네던 것을 기억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뭐다? 이것이 민씨가 이장을 의심하는 이유라는 거죠. 자, 그젯밤에 내일 걸기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망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이장은 민 씨를 흘기듯 노려보았다라는 거죠. 왜? 기분이 나쁜 거야. 뭐 때문에? 마치 자기 때문에 황망근이 지금 실종됐다라고 뭡니까? 생각하는, 탓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으니까 지금 이장이 화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황망근의 실종이 자신과 관련 있다고 의심하는 민 씨에 대한 불쾌함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런 건 이제 뭡니까? 사람의 그 표정이나 이런 걸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비언어적 표현이고 인물에 대한 간접 제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왜 농민 보고 걸기대회 걸기대, 농민 걸기대회 꼭 나오라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민 씨는 자기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그렇죠? 지금 바로 뭐야? 민 씨는 계속 불만인 거야. 사람이 지금 없어졌는데 굉장히 뭡니까? 그 무성의하게 지금 대답하고 막 무성의하게 지금 뭡니까? 대처를 하는 이장의 모습에 지금 화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자신의 반문에 대한, 그렇죠? 반문에 불성실하게 대답하는 이장의 태도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 따지는 어조라고 했어. 그렇지? 말투가 그렇게 변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준언어적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되었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망근 씨가 꼭 가야 합니까? 아니, 황망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망근 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뭐라 하는 기라. 이장이 농민한테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하는데 뭐 잘못했다 말이라 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걸기대회 진짜 정체가 바로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라는 거지. 그치? 자, 총궐기 대회. 그쵸? 자, 여기서 바로 뭐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촌
상황이 이를 통해 드러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망근 씨만 못 오고 있나 하는 겁니다.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내가 아나 읍에 가보이 장날이더라고. 보나마나 어디서 술 처먹고 주질러 앉았을기라. 백리길을 기운길을 끌고 갔으니 시간도 많이 걸릴 끼고라는 거지, 그렇지? 자, 지금 여기서 바로 뭐다? 지금 황망근한테만 유일하게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지만 유일하게 경운기를 끌고 오라고 한 거예요. 알겠죠? 경운기가 보면은 탈탈탈탈탈 이렇게 하는데 거의 여러분들 시골 가서 보면 알겠지만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느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때? 이걸 가지고 지금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그곳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치? 그렇게 황망근한테 시켜놓고도 이장은 지금 바로 뭐다? 하나도 황망근에게 미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황만근에게 자, 고생스러운 일을 시켜놓고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는 이장의 이기적인 태도가 드러나더라는 거죠. 자,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 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서로 지금 싸우는 모습이라는 거죠.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이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고장난 경운기. 이게 바로 뭐다? 황만근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암시하더라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기운기를 끌고 오라는 게 내 말이다. 추직 망침이 그렇다 카이. 기운기도 그렇지 고장은 무신고장. 망근이가 그걸 하루 이틀 몰았나. 남들이 못 본다 뿌이지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황망근이 다른 사람보다 기계를 좀 잘 다루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고장이 나서 다루지도 못하는 경기를 황망근만 이제 다룰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장님은 왜 경운기를 안 타고 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이장님부터 솔선수범해야지 다른 동민들이 따라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었지 않습니까? 자, 내사 민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기운기를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나라는 거지. 작곡세로 표시합시다. 그렇죠? 지금 자기가 뭡니까? 사람들한테 경운기 타고 오래놓고는 자기는 오히려 경운기를 타고 가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결의 방침을 지키다. 그쵸? 쏘리. 방침을 지켜 고생스러운 일을 하기보다 그쵸? 앞에 나서서 돋보이고 편한 일만 하려 하는 그러한 이장의 모습이 드러나다는 거죠. 자, 다른 동네 이장들도 민소 앞에서 모이가 있고 트럭 타고 갔는 거를 진짜로 기운기를 끌고 갔으면 군 대회에는 늦어도 한참 늦었지. 그쵸? 자, 다음 페이지. 자, 군청에 갔는데 비가 와가 있고 온 사람도 밑 없더만이라는 거죠. 즉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황만근은 비를 맞으면서도 그 먼 거리를 경운기를 타고 갔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소리만 밑분 지르고 왔지. 군청까지 기운기를 타고 갈 수가 있던가. 국도에 차들이 미치게 많구로 쌩쌩 달리는데 다치만 우회라고.
다른 동네서는 자가용으로 간 사람도 셌어라는 거지, 그치? 지금 뭡니까? 자기가 경운기 끌고 오라고 황망근을 지시해놓고 위험하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국도를 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운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준다면서요. 허허 나참이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뭡니까? 민 씨는 지금 그 지도자들의 태도에 지금 뭡니까? 어이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결의대회의 방침을 그렇죠? 정해놓고도 지키지 않는 지도자들의 태도에 어이없어 하는 민씨의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자기네들이 방침을 만들었고 자기네들이 안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계속 녹화되고. 자, 계속 보다 합시다. 자,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내놓더니 다 사람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했사. 누구 맹구로 반동가리가 났나라는 거죠. 민씨를 지금 황망근에게 이제 뭡니까? 비유해서 비난을 하고 있죠. 기어이 민씨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이장이니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방침대로 경운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라는 거지. 그렇지? 즉 바로 뭐다? 약속을 지킨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그렇죠? 약속을 어긴 사람이 오히려 이익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중략 부분 지나서. 자, 마을에서 젊은 축에 드는 45살의 황영석은 그렇죠? 즉 바로 뭐다? 45살이 지금 젊은 축이라는 겁니다. 이 마을에서 그렇죠? 바로 뭐다? 마을에서 젊은 축에 드는 45살의 황영석. 자,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고령화된 농촌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황영석은 황망근이 벽돌을 찍고 구덩이를 파서 지은 마을회관 변소에서 분뇨를 퍼내면서 황망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을회관 변소에서 분뇨를 퍼내면서 자, 이것이 바로 뭐다? 황망근의 부재를 느끼게 되는 계기 첫 번째라는 거죠. 자, 그래서 황망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망구의 자석이 있었으면 내가 돈을 100만 원 준다 해도 이런 일을 안 할 낀데,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이런 걸 통해서 황망근이 이 마을에 이런 그 똥을 퍼나르는, 그렇지? 분뇨를 퍼나르는 이런 굳은 일을 다 도맡아였다는 걸 알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 황망근이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해왔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을에서 황망근이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뭐다? 이용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조금 모자라고 있다는 이유로. 알겠죠? 자, 계속 보다 합시다. 아이고, 이 망할 놈의 똥냄새. 열이가 싸나 그런지 독하기도 하네. 이게 곡석한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도 모르겠구만. 황망근이 있었으면 군말 없이 했을 일이었다. 늘 그렇듯이 싱글벙글 웃으면서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황망근의 성격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격은 어떻다? 굉장히 낙천적이고 성실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선한 성격을 지닌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자, 근데 또 다른 사람도 이제 다른 이유로 느끼죠.
망그이가 있었으면 저 걸음이 우리 밭으로 올 낀데, 그쵸? 자, 이게 바로 황망근의 부재를 느끼게 되는 계기 두 번째라는 거죠. 자, 망그이가 도대체 어디로 갔노? 마을 회관여 조그만 밭에 채소를 심어 먹는 여신노인도 황망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황망근은 마을 공통의 분뇨를 역시 자신이 판 마을 공통의 분뇨장으로 가져가서 충분히 익힌 뒤에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황망근은 마을 공통의 분뇨를부터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까지 꺽쇠로 표시를 하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저 바로 황망근이 바보로 보이지만 실은 지금 공평하게 판단할 줄 아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보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뭐가 진짜 공평한 건지, 즉 바로 뭡니까? 이 여신노인같이 오히려 나이 많고 이제 홀로 살아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그러한 상황의 사람들을 조금 더 이제 뭡니까? 보태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짜 공평이라고 하는 게 뭐냐?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공평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황영석처럼 그치? 제가 컸다고 바로 제 밭에 가져다가 뿌리지는 않았다. 특히 여씨 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몸이 된 노인들에게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더 자주 걸음을 가져다 주었다. 즉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을 더욱더 신경 썼다는 거죠. 자, 망그이한테 물어보자. 아이들은 소꿉장난을 하다가, 그렇죠? 아이들은 소꿉장난을 하다가 황망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황망근의 부재를 알게 되는 계기 세 번째가 된다는 거죠. 자, 황망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공평무사한 것이 황망근의 평생의 처사였다. 그에게는 판단 능력이 없는 듯 했지만 시비를 물으러 가면 간호라면 언제나 공평무사한 자연의 입법에 대해 깨우치게 되고 분쟁은 종식되었다라는 거죠. 자, 꺽쇠를 표시합시다. 그에게는부터 분쟁은 종식되었다까지.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황망근이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뭐다? 황망근은 그렇죠? 이익을 판단하는 일에는 서툴지만, 그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에는 능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공평무사한 성격의 바로 뭐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인물, 즉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바보라는 인물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라는 걸 이런 일화를 통해서 지금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또는 물어보나 마나 명약관여한 일을 두고도 황망근을 들먹였다. 망그이도 알기다. 또한 동네에 오래도록 내려오는 노래 구태여 제목을 붙이자면 황망근가를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면서, 그쵸, 바로 황망근가를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면서 이것이 바로 부재를 느끼게 되는 계기 네 번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부르게 되면서 사람들은 황망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황망근가, 황망근의 노래, 아니 황망근에 관한 노래는 이렇게 부른다. 그렇죠? 자, 먼저 그는 먼저 황하고 단호하게 크게 소리쳐서 주의를 끈다. 한 박자를 쉰 뒤에 만근하고 두 박자로 느릿하게 부른다. 이어서 백분, 번, 찌번, 그 다음에 역근, 8분, 두바리 하고 빠르게 센다. 자, 이거는 지금 바로 뭐다? 자, 여기서는 두바리 하고 이거는 황망근의 지금 발음을 흉내낸 그러한 가사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는 바로 황망근의 발음을 그대로 가사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하고 빠르게 쓴다. 마지막으로 그래 방근 하고 느긋하게 마친다. 이 노래는 황망근의 일생이 들어있고 모든 노래가 그렇다시피 노래를 부르는 마을 사람들의 대체 경험과 정서가 녹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황망근가가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졌느냐라는 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황은 성을 말한다. 신대일리는 황씨들이 50여 호 모여 사는 집성촌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되겠죠. 자, 바로 공간적 배경. 자, 2년 전에 귀농한 민씨는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2년 전에 민씨가 귀농을 했다는 걸 통해서 유일하게 외부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씨를 통해서 그렇죠. 자, 이게 민씨가 이 마을에 온 그렇죠. 이유를 일종의 암시하는 부분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유일한 외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씨 같은 타성바지는 황씨 집안의 대릴사위로 들어온 노씨를 포함 전체에서 2가구밖에 되지 않는다. 신대, 세터는 이름이 암시하듯 새로 생긴 마을이다. 황망근의 부친은 전쟁 중에 죽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때 이미 그를 베고 있었는데 즉 황망근이 유복장 그렇죠. 바로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베고 있었는데 남편을 여의고 황망근을 낳는다는 까닭에 학년을 따서 이름을 지어줄 사람이 없어 집에서 우러러 보이는 산, 망근산에서 이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집에서 우러러 보이는 산, 망근산에서 이름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황망근이라고 하는 황망근 이름의 유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뭐다? 인물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고 여기서 우리는 일대기적 구성의 모습을 볼 수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찌 보면 전의 그런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망근산은 신대일리에서 삼리까지가 띠 모양으로 둘러있는 천곡지를 병풍처럼 에워싸서 물을 가두고 또한 사철물을 대주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망근산에 천곡이라는 이름의 계곡을 막아 저수지를 만들고 계곡에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모아 한 곳에 살게 한 곳이 바로 신대리이다. 이쯤만 해도 황망근이라는 이름이 곧 동네의 뿌리를 상징하는 이름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자, 그래서 이쯤만 해도 바로 뭐다? 황망근이라고 하는 이름이 곧 동네의 뿌리를 상징하는 이름임을 알 수 있다. 그만큼 황망근은 이 마을에서 필요한 존재다, 필요 없는 존재다.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그렇죠? 자, 황망근이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알 수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좀 지우고. 자, 황망근의 어머니와 아들 조소는 입맛이 까다로워 비린 반찬이 없으면 먹지를 않는가 하면 비린 반찬이 있으면 밥상머리에서 돌라 앉는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일종의 언어유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얘기하는 비린 반찬이 없으면 먹지를 않는다 할 때 이 비린 반찬은 바로 고기 반찬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비린 반찬이 있으면 밥상머리에 돌아앉는다 할 때 이 비린 반찬은 바로 뭐다? 비린내가 나는 반찬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요리를 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고기 반찬이 올라와야 되고, 그리고 그 고기 요리도 반드시 제대로 해가지고 비린 냄새가 나지 않아야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약간 언어유희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한 끼에 2번 상을 차리는 일이 예사였다. 어머니 한 상, 아들 한 상이었고 본인은 상이 없이 먹었다. 황만근은 하루 일이 끝나면 반드시 경기에 고기를 매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신다는 거죠. 일을 하는 동안 논 주변에서 잡은 붕어나 메기, 미꾸라지 혹은 메뚜기, 방앗개비라도 집에 꿰어 들어왔다. 동네에서 있다면 잡는 소나 돼지, 개, 닭, 오리, 토끼 같은 가축 모두 숨을 끊는 것에서부터 내장을 손질하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포정의 업에는 황만근이 반드시 필요했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그렇죠? 여기서 다음 페이지네. 그렇죠? 자, 스스로의 필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어머니와 아들을, 그렇죠? 먹이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의 필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기 반찬을 얻기 위해서 이런 기술을 익혔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그렇죠? 오래도록 자주 하다 보니 어느새 전문가가 된 것이었다. 그는 그런 일을 해주고 얻어온 고기를 뜨고 굽고 찌고 데치고 삶고 끓이는데도 이골이 났다. 어쩌다 그가 만든 음식에 숟가락을 대본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감탄을 하게 마련이었다. 그리고 나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희한할세 바보가 라는 거지, 그치? 바보가 만든 음식인데 희한하게 맛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고, 여기서는 이미 전제가 바로 뭐다? 황만근은 바보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뭐다? 황만근에 대한 편견이 담긴 말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하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만들어져 있는 조미료를 몰랐지만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흠뻑 우려내어 조화를 시킬 줄 알았다. 황만근은 또한 책에 나오는 예는 몰라도 연습과 산역과 같이 남이 꺼리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을 섰고 동네 사람들도 서슴없이 그에게 그런 일을 맡겼다라는 거지. 그렇지? 즉 바로 뭐다? 황만근은 어떤 사람이다. 자, 그래서 연습과 산역과 같이 남이 꺼리는 일은 누구보다 앞장을 섰고 동네 사람들도 뭡니까? 서슴없이 그에게 이런 일을 맡겼다는 거야. 즉, 지들이 하기 싫은 일을 황만근에게 맡겼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황만근이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꼭 필요한 사람임을 암시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똥구덩이를 파고 우리를 짓고 벽돌을 찍는 일 또한 황만근이 동네 사람 누구보다 많이 했다. 마을 길풀 깎기, 도랑 청소, 공동 우물 청소, 용왕태 쓸 돼지를 산채로 묶어서 내다가, 자,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산채로 묶어서 내다가, 그렇죠? 자, 싫다고 요동질하는 돼지에게 때때 옷을 입히는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드문 일에는, 즉 희귀하고도, 왜? 용왕제는 1년에 한 번 지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희귀한 일이고 굉장히 반면에 또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일에는 그가 최고의 전문가였다. 동네 일, 남의 일, 굳은 일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다. 그런 일에 대한 대가는 없거나, 동네 일일 경우 반값이거나 다른 사람의 농사일을 하는 경우, 제값이면 경운기와 함께하는 경우에는 공치사가 따랐다라가, 즉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황만근의 노동을 착취하는 그런 구조였다는 거죠. 자, 반근아, 너는 우리 동네 아이고 어디 인정 없는 대처 읍내 같은 데 갔으마 진작에 굶어 죽어도 죽었다. 암만 바보라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사람이다.
아나 어른이나 너한테는 다 고마운 사람인게 상 징그리지 말고 인사 잘하고 다니라. 아이라는 거지. 그치? 바로 여기서는 뭐다? 오히려 적반하장식. 그쵸?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정작 노동은 황만근이 다 하는데 황만근 보고 지금 감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또 올려놓고 보다 합시다. 자, 황만근은 황재석 씨의 이런 긴 사설을 들을 때조차 번글거렸다. 일이 끝나면 굽신굽신 인사를 했다. 춤을 추듯이 흥겹게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겸손하고 낙천적인 황만근의 성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의 집에는 그가 수십 년 동안 만져온 연장이 그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순서로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 연장들 역시 그의 집이나 어머니나 아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매일 돌보는 덕분에 윤기가 흘렀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바로 황만근의 성실하고 부지런한 성격도 알 수 있더라는 거죠. 자, 그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알고 있어서 대부분의 고장은 스스로 고쳤다. 특히 경운기는 초기에 나온 모델로 지금은 부품도 제대로 없는 고물 중에 고물이었지만 자주 망가지는 수레만 10번 넘게 갈았을 뿐 엔진이 달려있는 앞부분은 계속 고쳤었다. 그의 경운기는 구식인데다 하도 고친 데가 많아서 그가 아니면 운전은커녕 시동조차 걸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손재주가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부분 줄거리를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농가 부채 해결을 촉구하는 농민 골기대회가 열리자 마을 사람들은 도청까지 경운기를 타고 가서 농민들의 결의를 보여주자고 약속하였다. 황만근은 골기대회 전날 밤에 민씨와 술을 마시며 욕심 없이 정직하게 농사를 짓겠다는 소신을 드러내고는 다음날 홀로 경운기를 타고 골기대회가 열리는 도청으로 출발한 뒤로 소식이 끊겨버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소설의 결말 부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보도록 합시다. 자, 일주일 뒤에 황만근은 돌아왔다.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다. 한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그렇죠? 자, 바로 돌아왔다는 말을 반복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황만근의 죽음을 강조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경운기도 돌아왔다. 수레는 떼어내고 머리 부분만 트럭에 실려 돌아왔다. 황만근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그 머리가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황만근이 죽어서 지금 돌아오게 된 지금 상황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마지막 부분은 그 민씨가 쓴 일종의 그 황만근에 대한 평가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이제 적도록 합시다. 여기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해놓고, 그쵸? 자, 이거는 바로 뭐다? 황만근의 죽음과 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방식을 바로 일종의 묘비명의 방식을 사용을 함으로써 죽은 황만근을 지금 추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민씨가 적은 그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자, 황망근, 황선생은, 자, 오히려 여기서 이제 민씨는 어때? 황망근을 황선생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황망근에 대한 서술 방식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드러나는 게 바로 뭐다? 황망근에 대한 민씨의 존경심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황망근, 황선생은 어리석게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해가 가며 차츰 신지가 돌아왔다. 그래서 기묘한 지혜가 돌아왔다는 거죠.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뜻이 덮어주고 땅이 은혜롭게 불의를 베어 알껍질을 까주었다. 그리하여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뭐다? 초반에는 바보였을지 몰랐더라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평가는 바로 뭐다? 일반적인 평가와 다른 평가를 내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그렇죠? 오히려 이런 면이 황망근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황망근의 지혜로운 면모라는 거죠. 자,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하여 늘 부지런하고 근면하였다. 그렇죠? 늘 부지런하고 근면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황망근의 성격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고. 자, 사람들이 빚만 남는 농사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고 하였으나 개의치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빚만 남는 농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당시 농가의 어려운 사정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은 황망근은 어때? 그것도 개의치 않고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농사를 했다는 거죠. 자,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하였고 공예는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바로 황망근의 이타적인 면모를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늘이 내린 효자로서 평생 어머니 봉양을 극진히 했다. 아들에게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였고 훈육을 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하여 마음으로 감복시켰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효자와 그죠? 좋은 아버지로서의 면모도 함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계속 보다 합시다. 자, 선생은 천성이 술을 좋아하였는데 사람들은 선생이 가난한 것은 술 때문이라고 했다. 선생은 그 어느 농사꾼보다 부지런했고 농사일에도 이거 있었다. 문중 땅과 나이가 들어 농사가 힘에 부친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다. 농사를 짓때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고 남으면 술을 빚어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바치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주었다. 그러므로 선생은 술로서 망한 것이 아니라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나간 것이다 해서 술을 좋아하는 모습도 바로 보니까 다르게 지금 민씨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선생이 마시는 막걸리는 밥이면서 사직의 신에게 바치는 헌주였다. 힘의 근원이고 낙천의 뼈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그렇죠? 자,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술을 좋아하는 황망근의 성품을 미화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중간에 이제 사실 중략되어 있는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황망근은 어머니 상 차리고 아들 상은 차리면서 정작 자신의 상은 차려먹지 않아요. 알겠죠? 그리고 황망근은 항상 이제 그렇게 바로
막걸리 한 마를 그 경운기에 싣고 다니면서 아침에 한 잔, 그 다음에 점심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이걸로 약간 밥을 대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스스로 오히려 돌봐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그렇게 굉장히 열악한 그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황망근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모습이 사람들은 막 술을 좋아한다고 부정적으로 봤지만, 그죠? 민 씨는 그걸 긍정적으로 보고 그거를 지금 미화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자, 전일에 선생은 경운기를 끌고 면 소재지로 갔지만, 그렇죠? 이장의 말대로 실천을 했는데, 경운기를 타고 온 사람이 없어 같이 갈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선생은 다시 경운기를, 그렇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선생은 다시 경운기를 끌고 백리길을 달려 약속 장소인 군청까지 갔다. 바로 이 걸비대의 장소가 군청이었다는 거죠. 가는 동안 선생은 여러 번 차에 부딪힐 뻔했다. 마른 봄바람에 섞인 먼지가 눈을 괴롭혔다. 날은 흐렸고 추웠다. 이윽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경운기에는 비를 피할 만한 덮개가 없어서 선생은 뼛속까지 젖어드는 추위에 몸을 떨었다. 선생이 군청 앞까지 갔을 때 이미 대회는 끝나고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자, 꼭세로 표시합시다. 가는 동안에부터 자, 아무도 없었다까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바로 갖은 고생 끝에 대회 장소에 도착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어머니에게 가져다 줄 생선을 사고, 그쵸? 자, 이게 바로 자, 황망근의 효심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생선을 사고, 자, 몸을 녹인 선생은 날이 어두워오는 줄도 모르고 경운기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경운기에는 빠르게 달리는 차량의 주의를 끌만한 표지가 없어서 선생은 몇 번이나 사고를 당할 뻔했다. 그때마다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바람에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어두워지면서 경운기는 길 옆에 논으로 떨어졌고 수레는 부서졌다. 결국 선생은 그 밤 안으로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선생은 경운기에 실려있는 땅의 젖에 취하여, 그렇죠? 땅의 젖이 바로 막걸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땅에 젖은 막걸리, 즉 술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항상 한 말을 경운기에 싣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은 경운기에 실려있는 땅의 젖에 취하여, 그렇죠? 경운기 옆에 앉아 경운기를 지켰다. 그러나 경운기는 선생을 지켜주지 않았다. 추위와 졸음으로부터 선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꼭세로 표시합시다. 선생은부터 지켜주지 못했다. 그렇죠? 자, 이게 바로 뭐다? 황망근이 죽게 된 이유라는 거죠. 그쵸. 이제 뭡니까? 탄식의 그런, 뭡니까? 감탄사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안타까움, 탄식, 슬픔,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 거죠. 선생이 좀 더 살았더라면 난세 혹염에 그늘의 덕을 널리 베푸는 큰 나무가 되었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감탄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그렇죠? 감탄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선생은 깊고 그윽한 경지를 이루었다. 보라,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살면서도 비루하지 아니하고 홀로 할 바를 이루어 초지를 일관하니 이어찌 하늘이 낸 사람이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여기서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이어찌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 아니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자,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 이게 바로 황망근에 대한 민씨의 평가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 보도록 합시다. 자, 단기 4330년. 그쵸? 바로 이거는 1997년을 얘기합니다. 알겠죠? 단기 4430년은 1997년. IMF 때네요. 그쵸? 자, 5월 20날. 본디 묘지에다 쓸 것, 즉 묘비명이지만 천재를 대영혼의 집으로 삼은 선생인지라 아무 쓸모도 없는 이 글을 세터말로, 여기서 세터말이 아까 신대리의 이름의 유래라고 했죠. 그쵸? 자, 세터말로 기농하였다가 이룬 것 없이 다시 도시로 흘러가며 남해인 민순정이 엎드렸으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즉 바로 뭐다? 민씨는 이 황만근 실종 사건을 통해서 바로 뭐다? 농촌의 인정이 메말라 있음을 느끼게 되고 오히려 이제 그로 인해서 바로 뭐다? 다시 또 도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즉 도시나 농촌이나 별반 다를 것 없는 이기적인 사회였다라는 걸 고발을 하면서 그쵸? 작품을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바로 그쵸? 바로 이 묘비명이라고 하는 형식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바로 인물의 죽음을 기리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본문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인물의 행적과 삶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황만근의 실종과 죽음에 대한 과정 등 독자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민씨의 그런 묘비명을 통해 가지고 바로 뭐다? 황만근의 그런 훌륭한 성품을 부각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대조적으로 바로 뭐다? 황만근에 대하는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기적인 현대인들의 모습을 더욱더 부각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황만근의 인물들은 직접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작품은 전의 형식을 취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쪽에서 인물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까지 함께 제시하는 그런 양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전의 양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2의 1단원 바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까지 전체 내용이 끝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역시 우리가 학습 활동도 조금 채워넣을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함께 내용은 조금만 채워놓고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과제는 여러분도 오늘 2단원 다 할까 싶어가지고 전체 내용을 넣기는 했는데 과제는 이제 황만근 이렇게 말했다까지만 풀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럼 선생님이 그 문제를 한 부 더 줄게요. 한 30문제 정도. 왜냐면 황만근까지만 하면 한 30문제밖에 안 되니까 30문제 정도 한 부 정도 더 줄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보도록 합시다. 자, 황만근은 바로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타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인물이죠.
자, 반면에 이제 민씨는 바로 뭐다? 자, 바로 무책임한 태도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장에게 분노하여 소리 지르는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두 번째로 황만근의 성품을 유일하게 인정을 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장과 민씨는 갈등을 하고 반면에 민씨는 황만근을 존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또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시작 부분에서 바로 뭐다? 이렇게 황만근의 실종 사건을 제시하는 걸로 작품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는 부분이죠. 자, 독자 측면의 효과는 바로 뭐다? 바로 독자가 황만근이라는 저 인물에게 관심을 갖고 작품에 대해 호기심을 갖도록 하더라는 거죠. 자, 내용상으로는 바로 뭐다? 황만근의 실종 이후 그의 행적을 거슬러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의 부재가 부각되고 존재 가치가 강조가 되는 효과를 보여주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떻게 그 독자가 작품 속의 상황을 뭡니까? 좀 더 멀리서 바라보게 해주더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멀리서 바라봄으로써 오히려 황만근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바로 오히려 이제 반푼이라고 묘사가 되고 있는 황만근의 그 성품을 부각시켜주고 반면에 그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이 더욱더 부각되는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민씨와 황만근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도 그 부분은 보기나 이런 방식으로 인용되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황만근이 뭐라고 하냐면 농사를 짓는데 남의 돈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거야. 옛날에는 뭡니까? 한 집에서 어떤 기계를 들여놓거나 혹은 농사 기계가 있거나 혹은 소가 있거나 그렇죠. 우리가 박인노의 누앙사 같은 거 보면 소를 빌려다가 농사를 짓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서로 상부상조하고 있는 것을 나누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현대로 오면서 인정이 메말라가니까 사람들이 상부상조하고 나누는 문화가 사라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집집마다 굳이 필요가 없는 탈곡기를 갖다 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집집마다 농사를 이제 제대로 짓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데도 경운기를 막 2대씩 3대씩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뭐 이항기며 무슨 기며 하면서 온갖 기계들만 갖다 놓는 거야. 근데 그게 전부 다 뭐다? 빚이라는 거죠. 하지만 황만근은 오히려 뭐다? 바보라는 이유로 은행으로부터 뭡니까?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바로 뭐다? 자기 소신껏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인물이 황만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민씨에게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민씨가 황만근이 훨씬 더 현명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뒤에 공방전이 있기는 한데 이 공방전을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고 또 일단 방학 때 한 번 했었던 내용이니까 일단은 지금은 넘어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방전부터 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오늘 한 거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합시다.